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이라서 어제 장이 하루 쉬었는데요. 오늘은 또 새벽 3시까지만 하는 단축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인데 이제 음, 그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리와 지침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원리와 지침을 따르라는 말은 이거에서 벗어나서 예, 이상한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처음 배울 때 어, 어떤 좀 답답함이 있었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주식이 좀 흥미가 끌었어요. 와, 저기 가면 어떤 재밌겠다. 주식 투자를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내가 막 돈을 막 많이 막 빨리 돈을 많이 빨리 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막 그 돈으로 막 많은 돈으로 막 뭔가 뭐도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 막 그런 분들의 성공담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책을 사 보니까 그 주식책 속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흥미보다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재미없는 이야기. 예. 주식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읽어보면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라. 음,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라.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매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까? 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한 대충 50살까지 하고 뭐 대충 뭐 한 이렇게 뭐 20년 넘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24년 정도 이제 주식 투자 해왔는데 모든 것은 사실은 뭐 결과적이죠. 제가 이런 원리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막 저만의 어떤 막 뭐랄까 좀 독특한 막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면 제가 한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막 했을 것이고 제가 이 성공을 못했다면 아 역시 보수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예,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해봤어요. 이제 주식 강의도 많이 하면서.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기대하는 바가 주식 투자로 뭐 노후를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굉장히 다들 이렇게 좀 밝은 미래를 보거든요. 어, 그런데 주식 시장은 정말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 그리고 그러니까 좀 고리타분하게 주식 책에 보면은 정말 뭐 7가지 투자 원칙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책을 봤을 때는 뭐 7가지 투자 원칙 보면 너무 고리타분해요. 뭐 매일매일 뭐 매매일지 열심히 써라. 그다음에 공부해야 될 것을 보면 뭐 경제 동향 뭐 어떻게 하고 쫙 이렇게 하고 시장 상황 뭐 그다음에 재무제표 뭐 PER 뭐 PBR EPS 뭐 이런 거 어, 그런 것에
입각해서 예,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따르지 말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투자 성향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주식 책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주식 투자 뭐 원칙 해갖고 뭐 쭉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바로 우리는 어떤 것을 했을 때 액션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짜릿하게 어, 그 느끼고 싶어 하죠. 자, 예를 들면은 소주를 마셨는데 예, 마시면서 막 그 목 넘김 이 목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크뭐 이런 막 그런 느낌 액션 그리고 소주를 마셨는데 바로 취해 이게 뇌에 영향이 와야 되는데 뭐 한 잔 마셨는데 그 영향이 오려면은 5시간이 걸린다. 예. 그러면 누가 소주를 마시겠어요? 예. 근데 바로바로 이게 뭐 딱 와야 되는데 느낌이. 예. 자, 콜라를 마셨는데 그 콜라에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막 탄산의 느낌과 그막 상쾌함과 막 그 뭔가 그 향 막 이런 게. 근데 향도 별로 없고 뭐 탄산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콜라에 만약에 탄산을 뺐다면 예. 어땠을까? 예. 김 빠진 콜라. 예. 어땠을까? 자, 근데 주식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에서도 막 그러한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책에는 그런 거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투자의 재미를 추구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투자 원칙이에요, 사실. 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로 눈앞에 이득을 취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가 그, 그 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결국에 잘 생각해 보면 재미를 느끼지 마라.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운 좋게 막 굉장히 그 이렇게 행운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투자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2020년에 보면은 막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 2020년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각자도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겠지만 예. 이 당시 보면은 투자의 원칙에 부합이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 매매 성향과 딱 들어맞는 정말 그 보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이 되는 종목이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처음에 매수할 당시에 바닥에서 한 1년, 2년 그냥 이렇게 뒹굴어야겠구나. 뒹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폭을 잡고 들어갔었는데 예상외로 이제 쫙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할 당시에 정말 이렇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뭐 200%, 300%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뭐 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보수적인 투자.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매매할 당시에 목표가를 정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세 추종형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매매할 당시에 나는 목표가를 정해서 매매한다.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잘 뻗어 올라가더라도 나는 내 목표가에 네, 도달을 하면은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미래가 밝아 보여도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라고 책에 써 있어요. 음. 그렇지 않으면은 상승하는 그 이 시기에는 너무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매도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사람이 이제 왜 그런 말들이 써 있냐면 추세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반등을 그 기대하게 되고 한 번 더 빠지면 한 번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가 수렁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 힘들게 얻은 수익을 다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 보수적인 투자 원칙이 써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텐데, 오늘 이야기는 그 보수적인 투자 원칙을 절대라기보다도 그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음,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져요. 예, 그 사람의 그 투자 미래가.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막 기민하게, 예, 기민하게 막 주식 투자를 재밌게 막 이렇게 막 짜릿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추구를 하는 분들 중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1%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죠. 음,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예.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 막 굉장한 막 실망감을 느끼고 막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못해요. 어, 근데 이것은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어, 알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오디오를 듣는 그 취미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사진 취미도 있고 낚시 취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취미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건데 뭐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처음에 한 방에 쓸만한 장비를 사야 돼라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에이 그거 좀 싼 거 사봐야 성에 차지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지나면 질리고 이게 한마디로 더블로 일을 하게 된다. 예. 나중에 그것도 다시 중고로 되팔고 또 다른 거 더 너무 사고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온다. 근데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어, 겪어본 사람, 그 과정을 지나온 어떤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은 그걸 알죠. 예. 근데 그걸 처음 경험을 하러 가는 사람은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오 시장에 보면은 예, 초급자들이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 중저가 제품들 시장이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오 메이커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질이 좀 안 좋고 좀 이런 제품을 내놓더라도 이 가격을 맞춰서 내놓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살 사람들이 많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파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뭐 골프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뭐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런 과정을 겪죠. 이건.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 과정을 지나온 선배들이 어, 처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지금 이 주식시장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책에 많이 써 있는 투자의 원칙입니다. 예, 7가지 뭐 이런 거 있죠. 음, 그리고 투자의 지침. 예, 그래서 어, 개미 투자자가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뭐 투자의 기본 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 뭐 매매일지를 써라. 매매일지 같은 거 쓰기 귀찮죠. 예, 이제 그런 거 써 있어요. 이제 매매일지를 써라. 그다음에
뭐 경제 동향을 분석해라. 그다음에 투자의 조언을 받을 사람을 찾아라. 뭐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 진짜로 저렇게 해야 되나? 음, 이제 에이 귀찮을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들만 써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의 목표를 정해라 뭐 이런 말 써 있거든요. 네. 어, 그런데 지나온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고리타분한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도박에 한번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서 엄청난 시간 소비와 에너지 소모와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정말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간과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이다. 근데 주식 투자가 또 이렇게 무섭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이 있냐면 또 재미있는 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투자의 원칙을 읽어보면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까?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게 투자를 할까? 힘든 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루하게 투자를 할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루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분산 투자? 예. 이런 방법들은 다 뭐냐? 수익을 적게 얻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수익을 억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적게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 보면 재밌게도 그러면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주식. 예를 들면 뭐 버크셔 해서웨이 뭐 이런 주식 있죠? 예. 가장 묵직하게 움직이는 주식을 골라다가 거기에다가 그것마저도 한 3개, 4개로 5개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혹시라도 이 주식시장에 크래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막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항상 요 매수한 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해칭을 하자. 예.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면 이렇게 반대로 올라갈 만한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SOXS 같이 뭐 그런 거 있죠.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면 반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뭐 저거 있죠. SQQQ. 예. 나스닥이 무너지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거기다가 일정량 이제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돈을 벌더라도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주식들이죠. 뭐 비자 카드나 뭐 이런 주식들 있죠. 아멕스 카드 뭐 이런 거. 예. 주가 변동이 정말 적은 거 있죠. 그런 거에다 이제 투자를 해놓고 그것마저도 위험하니까 이제 해칭까지 해놓고 예. 그래서 어, 정말 1년에 절대로 5% 이상 벌지 말자. 네. 1년에 절대 5% 이상 벌지 말자. 어떻게 하면 내가 5% 이상 벌 수 없을까? 그런 종목도만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적게. 그리고 이 수익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게. 어떻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렇게 수익이 될까? 이렇게 만약에 투자에 설계를 하면은 돈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뭐 매일매일 뭐 주식 뉴스 볼 것도 없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따지고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어,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30살 때 보면은 이제 돌이켜 보면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30살 때 보면 우리가 머리도 잘 돌아가고 혈기도 왕성하고 건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 막 도전을 해요. 도전하는 건 좋은데 어, 좀 조금 더 좀 뭐랄까 이 디테일을 좀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정말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어,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요. 지금 이제 뭐 해외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고 또 많이들 이제 주식 투자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과거 20년 전에 저와 같이 이제 뭐 주식시장에 막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되게 이제 공격형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어, 정말 2중 3중의 방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 뭐 2중 3중이 아니라 뭐 5중 6중의 이 방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단기 승부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좀 한번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는 이 마라톤을 뛰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나중에 좀 미연의 그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음, 되지 않을까. 음.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하시다가 책을 사보시거나 어, 그 인터넷에서 무슨 투자 원칙 이런 거 이제 근데 유튜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흥미를 끌기 위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은.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은 이런 투자의 원칙, 지침을 따르라. 따르기 싫거든요. 이런 거. 네. 그냥 내 마음대로 보통 가장 매매가 짜릿할 땐 뭐냐면 어떤 차트에서 어떤 패턴 있잖아요. 이 패턴에서 어디서 딱 돌파하는 신호를 봤을 때 내가 매수했는데 그 다음에 쫙 가요. 그렇게 매매했을 때 막 굉장히 이 돈맛도 느끼고 짜릿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주식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그 과정을 지금은 아마 제 이야기가 거부감이 되실 텐데 그 과정을 지나와 오시게 되면 알게 돼요. 장비는 처음부터 좀 쓸만한 것을 사야지 안 그러면은 싼 게 비지떡이구나 하고 여러 가지 탔다 팔았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음.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